네,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가 눈길을 끌었을까요? 야인스톡 오늘의 이슈 공개합니다. 오늘의 이슈입니다. 9월 3일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미리 보기입니다. 자, 지난 7월 14일 정부는 코로나19 이후의 경기 회복을 위해서 한국판 뉴딜이라는 국가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하에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가 열리는데요. 청와대 인사, 각 부처 장관과 함께 국내 주요 금융그룹 회장단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뉴딜 펀드 조성과 운영 방향, 정책 자금 공급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고요.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한국판 뉴딜을 위한 21조 3천억 원을 책정하고 본격 추진에 나섭니다. 자, 어제 오늘 시장에서는 한국판 뉴딜에 대한 기대감이 컸습니다. 관련주들 강세 나타나는데요. 그린 뉴딜 관련해서 코오롱 머티리얼 어제 상한가에 이어서 오늘도 12% 급등 흐름이 나타났고요. 특히나 최근에 수소차 관련주로 관심받고 있는 STX 중공업 이틀째 상한가 기록 중입니다. 디지털 뉴딜 관련해서는 5G 종목이 주목을 받는데요. 하반기 투자 확대 기대감도 함께 가져가는 섹터죠. KMW가 디지털 뉴딜 수혜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6%대 상승 나타나고요. 다산 네트워크스도 7.58%, 이노와이어리스 오늘 12%대 강한 탄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의 딱 중간 가장 피곤한 시기에 만나는 두 분이죠. 힘을 주실 두 분입니다. 수요일에 만나는 최병훈 전문가님 그리고 이광무 전문가님과 함께 할게요.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께서 힘이 될 수 있을 만한 또 여러분들의 계좌에 힘을 팍팍 불어 넣어줄 수 있는 다양한 소식 전해드릴 거고요. 자, 계속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잠시 후에도 2부에도 종목 진단 시간 준비되어 있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궁금하신 종목과 함께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오늘도 열려 있고요. 토마토TV 홈페이지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430명 현재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요새 많은 분들 들어오고 계시는데요. 자, 5G 가지고 계시는 분들 좀 걱정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최근에 좀 올라오고 있는 모습인데 어떻게 좀 대응하면 좋을지 궁금하신 부분도 올려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린 뉴딜 관련된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주세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에 이제 내일의 첫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뉴딜 관련주들 이번 주 벌써부터 기대감이 좀 들썩거리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일단은 최병훈 전문가님, 이제 내일이 첫 회의예요. 우리 이 내일 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 한번 미리 보기 해볼까요? 네, 첫 회의라기보다 사실은 이제 그린 뉴딜, 한국판 뉴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에서 5월 10일 날 대다수 이제 계획을 2025년까 발표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청와대에서 하는 것은 첫 번째 회의죠. 전략회의인데 전략회의라는 게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건데 이제 금융권 인사 한 40명이 참석한다는 것은 금융 관련된 지원을 구체화시키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에 수출 규제했을 때 이제 소재주 펀드도 본인도 가입하고 그랬거든요. 네. 사실 그 수익이 아주 좋아요. 그때가 매수 시점인 것 같았어요. 지금까지 소재주 좋았거든요. 부품 소재주들이. 그래서 지금 이제 관련된 금융권 인사가 오게 되면 펀드 해서 어떻게 지원할 건지부터 그다음에 어떤 펀드도 또 가입해서 사실 정권 시장에서 돈을 또 들어오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게 많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국민 참여형 뉴딜 펀드 세 가지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활성화를 아마 이런 거 시키지 않을까. 이게 그러면 뉴딜 펀드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실제로 펀드에서 어느 정도의 만약 정권사에서 펀드를 만든다든지 네. 아니면 자수사 만들게 되면 그게 기초적인 어떤 자산을 이제 넣겠죠. 금융기관들이 넣고 일반인들이 펀드를 가입할 거 아니에요. 가입하면 거기에 대한 이익이나 여러 가지 얼마를 또 이런 기업들한테 실질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식의 펀드라든지 아니면 직접 하는 펀드를 따로 만든다든지 그럼 결국은 일반 참여하는 국민들도 수익을 내고 그러려면 이 공모형 펀드나 이런 식의 우리 소재주 펀드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관련된 펀드가 활성화될 걸로 보여요. 그게 아마 실행하는 차원에서 돈이 일단 있어야만 실제로 그린 뉴딜을 실행할 수 있으니까 정부만 한다고 이게 주도한다고 이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네. 민간까지 같이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관련돼 나오지 않을까 보고요.
또 예산에 내년에 이제 한 1조 정도 관련된 그렇죠. 펀드에 반영되니까 그래서 활성화가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한국판 뉴딜을 네.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데 앞서서 이 자금을 어떻게 좀 융통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이광무 전문가님께서는 내일 진행되는 회의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예상하고 계실까요? 일단 내용을 읊어보면요. 이 내년에 이 정부가 쓸 수 있는 이제 예산안에 대한 발표를 이제 준비를 했는데 이 중에서 이제 한국판 뉴딜 쪽에 21조 3천억대 규모로 조성을 한다는 뜻을 밝혔고요. 네. 그리고 이 중에서 한국판 뉴딜, 디지털 뉴딜 쪽에서는요. 7조 9천억대, 그리고 그린 뉴딜 쪽에서는 8조 원대, 그리고 사회 안전망 강화라는 정책에서는 5조 4천억대를 이제 편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이제 펀드까지 조성해서 진행하게 되는데 1조 원 규모로 진행하게 되고요. 그리고 기업들에게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한 금융 정책을 이제 준비하게 됩니다. 이쪽에는 33조 원대 준비를 하게 됩니다. 33조 9천억대 준비하게 되는데 네. 돈이에요. 그러면은 사실은 이게 투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한국판 뉴딜에 대한 직간접적인 투자가 좀 이제 관련된 산업들에 대해서 힘을 실어줄 거기 때문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와 같은 투자가 나온다라면 관심 있게 봐야겠죠. 돈으로. 투자가 된다는 네. 거는 그만큼 사업이 또 활성화된다는 뜻이니까 네. 그래서 한국판 뉴딜 관련 종목들 이제 좀 눈여겨봐야 되는데 어디에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지 차츰 이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예산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내년 예산안에 이제 21조라는 한국판 뉴딜 관련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되는 거는 내년부터 이제 추진이 되는 거겠네요. 네, 실제는 올해 나왔기 때문에 네.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이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하면 경기를 회복시켜 해서 한국판 뉴딜은 이제 이렇게 디지털 그린 뉴딜을 가니까 실제로 예산이 반영돼야만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내년 예산을 이제 책정하면서 실제로 예산을 많이 편성시켜서 실행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정책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어서 디지털 뉴딜 사업이 예산 책정이 거의 돼서 이제 여당이 뭐 176석을 갖고 있으니까 네. 당연히 통과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국은 뉴딜 이제 예산까지 반영이 된다면 속도가 좀 빨라지겠죠. 실질적으로 과거에는 하겠다고 많이 했습니다. 10년 동안. 그런데 실제로 예산이 별로 편성 안 되고 기존에 기존에 했던 SOC 사업 이런 쪽에 하다 보니까 신 디지털 쪽으로 못 갔거든요. 그래서 실행이 잘 안 되는데 이번 정부에서는 강력한 여당의 힘으로 예산이 통과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 책정한 수십조 책정 그대로 실행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효과가 실제 나올 거로 보이고 그다음에 2025년까지 73조 4천억인데 투자는 이것은 사실은 5년 동안 73조는 크지는 않아요. 우리 예산이 1년에 한 500조 추경까지 한 500조가 1년에, 되거든요. 1년 예산은 10%밖에 안 되거든요. 5년 동안 쓴다는 게 사실은 이게 정책적인 테마성이 아주 강하다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게 5년 동안 70조다. 그럼 1년에 해봤자 15조 정도 되는데, 그렇죠. 그죠? 15조인데 사실은 전체 예산에 500조 예산에 얼마 되지도 않거든요. 그죠? 15조니까 그러네요. 3%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 우리 사실은 이제 미국이나 이제 유럽은 엄청난 예산을 쏟아부자 하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는 사실 생색만 내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수혜를 볼 수 없는 그런 구조다. 그래요? 물론 예산이 과거보다 좀 예산. 좋아져요, 그죠? 네. 책정이. 그래서 기업의 실질적 이익이 가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내년에 정도 하더라도 실질적 이익이 보이지 않으면 나중에 이제 주가 측면에서 아주 위험한 거죠. 많이 올라서 올해는 그냥 올라가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코롱머티리얼즈 같으면 분리막 수소차에 분리막 한다고 해서 900원짜리 그냥 사치 왔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소차 별로 안 팔리니까 네. 그러면 실적이 안 나오잖아요, 그죠? 계속 적자가 계속 이어지다가 적자가 몇 년 되면 오히려 퇴출될 수도 있고 그러면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꼭 생각해봐라 이렇게 해보시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산의 규모에 대한 부분도 한번 꼭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말씀이셨고요. 이광호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예산안에 대한 측정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네. 출발한다. 저는 1조 원이 없어서 그런지 상당히 네. 크게 느껴졌는데 돈이죠. 근데 한 가지 예로는요. 지난해 이동통신 3사가 5G 투자에 쓰인 돈이 8조 원 쓰였거든요. 네. 근데 주식들은 굉장히 잘 갔어요. 네, 아무튼 네. 저는 금액은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가져갈 수 네. 있는 거니까요. 일단은 이제 9월 1일 날 정부 주도로 해서 예산안 편성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내용들을 가지고 3일 날 국회에 제출해서 이제 통과를 이제 준비하게 되는데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행을 하게 될 겁니다. 제도적인 부분들, 금액이 들어가기 전에 제도적인 부분들, 또 이제 실질적으로 산업에 대한 분류, 또 기업에 대한 수혜가 저는 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뭐 이미 이제 우리가 알고 있겠지만은 디지털 뉴딜이 무엇이고 그린 뉴딜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 좀 알고 있겠지만은 대대적인 정부의 사업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목적은 역시나 이제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 효과이거든요. 네. 상당히 지금은 이 소비가 침체되어 있는 때이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이 시급한 겁니다. 그것이 시작이 돼서 정부의 색깔을 넣은 새로운 이 뉴딜 정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시각을 좀 장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디지털 뉴딜에 관련해서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뭔가 지금 발휘된다라면은 주가의 그러니까 기업의 입장에서 당연히 실적에 실적에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주가에 대해서는 모멘텀도 받고 실적에 네. 대한 퍼포먼스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중요한 키워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산이 이만큼 책정이 됐다는 거 그에 대한 기대감 함께 가져가면서 그로 인해서 관련 기업들이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중장기적인 기대감 함께 가져가 봐도 좋겠다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 조금 더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도록 할게요. 이게 어떤 건지 정확하게 알아야 관련 섹터 또 종목을 찾을 수 있을 텐데요. 자, 일단 이광무 전문가님과 함께 디지털 뉴딜에 대해서 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디지털 뉴딜 하면은 대표적으로 어떤 걸 생각하면 되는 걸까요? 이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꺼낸 단어들을 좀 주목하시면 좋은데 네. 뉴딜이라는 단어는 사실 뭔가 경기 위기에 대해서 극복하기 위한 대대적인 프로젝트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당시에 이제 과거에 있었던 대공황에서 이제 댐 건설을 통해서 이제 시장 극복을 위한 그런 이제 전초전인데 이번에도 이제 데이터 댐이라는 단어를 선택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데이터 구성에 대한 이 내용들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데 네. 디지털 뉴딜의 대표 과제 데이터 댐 프로젝트라고 이제 명명이 될 겁니다. 제가 사진 하나 준비를 해왔는데요. 보시게 되면은 데이터 댐이라는 거는 이제 방대한 정보의 구축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재난에 대한 대비해서 정보를 구축하는 것처럼 어떤 상황에 대해서 정보를 갖춰야 된다. 그리고 정보 전달에 대해서 용이해야 된다라는 뜻이고요. 네. 일단은 빅데이터에 대한 얘기들이 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빅데이터를 통해서 쓸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 근데 그 시스템에 대한 구축이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또 AI에 대한 기능들 이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적인 알고리즘을 따라갈 수 있는 산업들을 관심 있게 보자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와 같은 로직을 좀 기대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제목들이 있습니다. 다음 사진 하나 보도록 하죠. 데이터 댐을 구성하기 위한 핵심 사업 내용들인데요. 보시게 되면은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뭐 빅데이터 구축이죠. 그리고 AI 바우처. 이와 같이 이제 데이터를 구축한 것을 쓰임새 있게 전달한다는 얘기이고요. 그리고 데이터 가공 바우처 지원, 뭐 또 AI 융합 프로젝트, 클라우드 플러그십 프로젝트, 클라우드 뭐 바우처, 뭐 빅데이터 플랫폼 센터 구축 이와 같은 슬로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많이 눈에 띄는 단어가 있어요. AI 네. 그리고 클라우드. 클라우드. 그리고 빅데이터. 사실 이 내용들은 4차 산업에 대한 키워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4차 산업에 대한 내용들이 이 산업에 대한 혁명이 좀 더 앞당겨졌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4차 산업에 대한 이 섹터에 대한 힘보다는 좀 더 구체화된 현실 가능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네. 또 한 가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제 데이터 댐을 구축을 해서 이와 같이 4차 산업에 대한 혁명이 어떤 분야 쪽으로 될 것이냐? 사진 하나 보시게 되면요. 다양한 분야 쪽으로 이제는 이 데이터 공급에 대한 부분들, 정보 ICT, 정보 기술에 대한 부분들이 활성화될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네. 이로 인해서 이 데이터 구축은 어떻게 할 것이냐? 다음 사진도 하나 보도록 하죠. 우리가 AI 학습용 데이터라고 좀 제목이 좀 쉽게 느껴지죠. 근데 보시게 되면은 음성 또 인식에 대한 부분들 솔루션을 많이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 플랫폼을 구축할 것 같고요. 자연어라고 해서 우리 일상적인 단어를 또 음성 인식,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센서 인식에 대한 부분들을 키우겠다는 얘기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헬스케어 산업에 데이터 구축이 필요하다.
어떤 질병에 대한 역추적이라든지 동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정보에 대한 빅데이터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목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자율주행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도요. 이와 같이 이제 데이터 구축은 필요하다. 뭐 그밖에 농축산, 국토 환경, 안전, 뭐 미디어 컨텐츠 다양한 분야 쪽에서 데이터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다라고 예측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지털 뉴딜이 안 들어가는 분야가 없는 거네요. 모든 분야에서 앞으로의 또 4차 산업과 함께 묶여서 갔을 때 이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투자를 하겠다라는 건데 그럼 이 디지털 뉴딜 관련해서 우리는 어떤 섹터에 좀 중심을 해봐야 되는 걸까요? 앞에서 우리가 익숙했던 단어들을 살펴보시면 돼요. AI, 뭐 AI에 대한 인공지능에 대한 뭐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을 기술을 구현하기 위한 하드웨어를 구축을 해야겠죠. 가장 기본적인 거는 반도체부터. 반도체 전문가. 예, 맞습니다. 반도체부터 구축을 해야 AI 이런 이제 프로그래밍도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AI 관련해서 이제 많은 기업들 이미 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클라우딩 서비스가 또 필요합니다. 왜냐면은 모든 회사들이 그런 시스템을 구축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어느 일정한 회사가 구축을 해서 다른 이제 원격적으로 이제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겠고요. 그래서 또 이와 같이 이제 정보 전달을 위한 이제 데이터 구축, 빅데이터에 대한 키워드를 필요로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좀 자세한 종목들도 궁금하긴 한데 잠시 후에 제가 한번 시간이 되면 꼬치꼬치 한번 캐물어 보도록 할게요. 결국에는 이 데이터와 관련된 부분들 좀 가지가 여러 가지로 나눠서 정말 관련된 종목으로 묶을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최병훈 전문가님과 함께 그린 뉴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린 뉴딜 결국에는 친환경이라는 섹터로 묶일 것 같은데 그린 네. 뉴딜은 어떤 내용 담고 있나요? 예를 그린 뉴딜이 이제 왜 이제 이렇게 코로나19 전국에서 이제 많이 나왔냐면 네. EU에서 이제 EU 집행국에서는 2050년도 탄소 배출을 제로로 하겠다는 정책을 해서 강화를 시켰는데 코로나19가 딱 터지고 나서 오히려 이제 돈도 없어지고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탄소 배출 제로 2050년 정책이 후퇴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것을 강화시켜 버렸습니다. 기존의 탄소 배출만 하는 산업은 성장을 못하기 때문에 네. 고용 유발도 적고 해서 이제는 탄소를 제로하는 그린 산업 쪽으로 가게 되면서 유럽이 시대 흐름은 그렇게 가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 정책도 이제 친환경이나 저탄소로 경제 규제로 완전히 바뀌어서 앞으로 그렇게 이쪽으로 이제 한국판 뉴딜에서 성공시키겠다. 이게 세계 유럽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거든요. 네. 이게 가고 있고 그다음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쪽으로 경제 구조를 완전히 바꾸기 때문에 이 바꾸는 게 성공을 해야만 앞으로 이제 성장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관련된 저탄소 분산이 아주 중요한 에너지 확산이 될 텐데 이쪽으로 그러면 그 관련 핵심이 이제 에너지를 배출 가장 많이 하는 게 자동차인데 자동차를 전기차 쪽으로 가는 거고 그다음 수소차라든지 이렇게 네. 가는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확대는 뭐 당연히 시대 흐름이 꾸준히 전성기가 도래할 걸로 보이고요. 네. 그다음에 태양광 풍력도 이제 그동안 성장을 못했는데 이쪽도 계속 정책주로 유럽에 우리도 같이 하고 있으니까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린 뉴딜 하면 사실 이제 전기차,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랑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신재생 에너지 종목으로 좀 나뉘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이 2차 전지, 수소차 관련주들이 조금 더 힘이 강한 것 같아요. 네, 이제 전기차가 그동안 많이 올라갔었거든요. 네. 올라가고 사람들 이제 올라가서 이제는 수소차 그까지 같이 올라갔는데 실질적으로는 수소차는 이제 폭스본 다른 데도 많이 포기하고 있어서 수소차 말고 수소 경제 쪽으로 이제 가려고 그러거든요. 이제 상용차. 수소 에너지 뭐 이쪽으로. 그쪽으로 가고 그리고 이제 또한 이제 이 그린 뉴딜의 또 수에 보면 이쪽만 있는 게 아니라 네. 환경 관련된 업종들이 환경된 아주 좋아요. 관련. 그래서 그럼 환경된 내년도 환경부 예산을 이렇게 체크를 해봤더니 네. 환경 관련 예산 중에 가장 큰 게 이제 물 예산이 있는데요. 중간에 보면 대기 환경, 기후 대기 중 대기 환경 쪽이 있거든요. 대기 환경 네. 거의 2조 9,500억이에요. 거의 30% 넣는데 환경 관련된 그 가장 크게 이제 넣는 게 금액으로 따지면 대기 환경이에요. 그럼 대기 환경을 이제 하는 것은 바로 자동차를 줄이는 게 가장 빠른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자동차 관련 보조금이 이렇게 확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환경부 예산에 네. 뭐 수소차뿐만 아니라
전기차도 보조금이 계속 나가는 그런 구조로 핵심적으로 가고 있다고 조금 체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 대한 의미 그리고 관련 종목들 어디를 보면 될지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요. 결국에는 이 그린 뉴딜, 한국판 뉴딜도 코로나 때문에 나오게 됐고 앞서서 디지털 뉴딜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언택트랑도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 코로나19가 계속해서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언택트에 대한 수혜는 계속해서 성장성 기대를 해봐도 되는 걸까요? 저는 그렇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한시적으로 일시적으로 이제 수혜를 받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미래 산업에 쓰일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조금 더 앞당겨졌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제 언택트 사회에 대한 부분들 키워드 그리고 4차 산업에 대한 혁명 키워드들이 앞당겨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결국엔 이루어지는 산업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디지털 뉴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디지털댐, 여러 같은 이제 이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야 될 겁니다. 네. 일단 클라우드 서비스, 빅데이터와 같은 이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고 그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원격 지원이라든지 그리고 이것을 이제 좀 더 스마트하게 할 수 있는 AI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키워드들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온라인에 대한 이용자라든지 그리고 이 스마트폰 이용자들 통신에 대한 이용들이 커지게 되면은 데이터 트래픽 현상이 커지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이 데이터 트래픽에 대한 해소를 위한 기업들에 대한 투자도 아주 적극적으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 구축을 하는 이유도 이런 이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투자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투자가 한시고 쓰고 사라지진 않을 거라 생각되고 있고요. 많은 산업군에서 쓰일 수 있고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내용들을 좀 관심 있게 보자. 기본은 반도체부터 이렇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언택트는 코로나 때문에 조금 더 앞당겨진 거지 결국에는 이뤄질 사업이었다. 앞으로의 성장성 긍정적으로 체크해 주셨는데요. 최병훈 전문가님은 어떠실까요? 올해 원래 이제 5G가 거의 전국에 많이 중계가 들어가 거의 다 깔려야 되거든요. 네. 인빌딩 안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건물 내로 잘못 진입을 못해서 많이 못 깔렸고 지연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실적도 잘 안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지연이 됐다는 얘기는 결국 주가라는 게 실적이 정점이 찍어야만 주가도 정점 찍거든요. 네. 좀 더 빠르게. 그래서 실적이 정점을 안 찍고 있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의 정점이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아직 안 왔다. 그래서 원래는 네. 이제 5G가 올해 늦어도 올해 아니면 뭐 작년에 고점 찍고 이제 못 가야 되는데 오히려 이 천천히 이제 5G가 깔리고 있어서 주가가 계속 테마식으로 이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실적이 정점 연장돼서 주가 고점도 연장되고 있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뭐 괜찮은 것 같고 그다음에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네. 그동안 언택트의 수혜주였는데 NC소프트 잘 가고 이제 NC가 못 가고 있으면 중기적으로 고점 찍어서 그래서 못 가고 있는데 넷마블은 또 빅히트 상장 때문에 같이 올라왔고요. 네. 그다음 카카오 게임즈가 이제 다음 주에 상장을 되고 있는데 그러면 관련된 모멘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도 이제 카카오 게임즈가 상장이 끝나고 났을 때 네. 주가의 움직임을 보고 그러면 이제 카카오도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아마 지난번에 SK 바이오팜 되고 SK가 30만 원 계속 빠져서 20만 원 빠지고 그것처럼 네.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멘텀은 강화되고 있는데 그래서 오히려 다음 주나 그다음 한 1, 2주 뒤에는 카카오라든지 이게 오히려 조정받을 네, 우리가 아주 리스크 관리를 해야 크다. 될것 같아요. 그것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전체적으로는 큰 흐름에는 언택트 수혜주는 지금이 아니라 2012년도부터 미국부터 시작해 우리도 4차 산업은 그 전부터 시작했거든요. 이제 실적까지 나오니까 이거는 성장이 이번에 이제 뭐 달리는 말에 주말 가편처럼 이제 실적이 같이 폭발하면서 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을 받아도 그렇게 큰 조정은 아니고 안정적인 견조한 조정을 하면서 성장은 계속 가속화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자 이제 내일 본격적으로 전략 회의가 진행이 되고 나면 관련주들 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힘을 또 받을 것 같은데요. 투자 대응 전략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최병훈 전문가님, 우리 한국판 뉴딜에서는 어떤 시각으로 좀 볼까요? 오래전에 노출된 재료다 5월부터. 그래서 그렇죠. 이번에 가는 것은 이제 부실주가 가고 있습니다. 이제 뉴딜 갈 때 예를 들어서 네. 수소차 같은 것도 부실주들 적자가 계속 코른 멋들 그냥 가버리거든요. 900원짜리가 4,500원. 이게 바로 뭐냐면 이 정책적인 효과 제출된 노력과 거의 마지막 단계라는 거죠.
저 이제 나쁜 주식이 그냥 급등 아주 우리가 몰랐던 저 이제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잘 가면 제2의 삼성전자에서 부실주까지 찾아가지고 그걸 가게 만드는 그게 바로 마지막 단계거든요. 네. 장이 좋을 때 우선주가 마지막으로 그렇듯이 질이 나빠진다는 거 시장 질이. 그래서 노출된 재료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신규 진입은 조심하면서 하자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장기 실적이 개선이 불투명한 수혜주들이 많아요. 실제로는 수혜가 되지 않는 이쪽은 가면 갈수록 비중을 뭐 30%라면 좀 10%씩 계속 좀 줄여 나가야 되고요. 네. 자 이제 관련된 이런 뉴딜 관련된 투자 전부 다 보면 실적이 그렇게 많이 받쳐주지 않습니다. 올해 3분기에도 그러면 10월 달 3분기 실적난 11월이기 때문에 그 전부터는 확실히 조정이 들어가지 않을까 보기 때문에 조심하면서 비중 축소 전략을 하고요.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는 뭐 자율주행 인공지능이라든지 자율주행 그다음에 대형 2차 전지라든지 뭐 이런 것은 밑에서 사신 분들은 팔 생각하지 말고 갖고 가시는 게 좋고요. 그래야만 된다. 과거에 이제 옛날에 저 아까 서두에 진단이 이렇게 IMF 때 외국인 은행주를 50불 이상 사가지고 배당 20년 배당 받아가지고 자기들 투자 원금 다 찾아갔습니다. 네. 우리도 AI 자율주행 2차 이런 것을 사놓고 계속 갖고 있으면 10년 안에 배당으로도 우리 원금을 다 찾을 거 수십 배 올라가 있는 주식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상상을 꿈꾸면서 보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래전부터 노출된 재료로 많이 이미 올라온 종목들도 있습니다. 순환매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관무 전문가님의 대응 전략은 어떨까요? 저는 그래서 이제 중장기적인 시각이 좀 필요하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은데 네. 이번에 이제 한국판 뉴딜에 대한 가장 큰 근본적인 이유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충격을 받았었던 경기 부양 정책의 일환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경기 회복을 위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정부의 이 적극성이 좀 보인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는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게 주식시장도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자라고 얘기 드리겠고요. 네. 이미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사실은 뭐 언택트 이제는 익숙하고 그리고 4차 산업에 대한 앞당겨졌다 하더라도 4차 산업에 대한 키워드는 상당히 오래된 키워드거든요. 근데 그 부분들이 이제는 현실화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가 언급되었던 내용들 저는 중장기적 시각으로 봐야 된다. 뭐 AI라든지 뭐 클라우드 서비스라든지 그리고 4차 산업에 대한 키워드를 가져간다면은 가장 이제 5G 그리고 또 자율주행 이와 같은 네. 키워드들은 중장기적으로 보셔야 되는 것이 맞다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길게 여유 있는 시각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4차 산업혁명만큼이나 이제 뉴딜 혁명이라는 말도 어울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계속해서 사업구조 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책으로 또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 내일 또 전략회의에서 나오는 부분들 잘 눈여겨보시길 바라겠고요. 그에 대한 수혜주라든지 이쪽에 집중하시면서 수익 타이밍도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인스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